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가 되자의 안평가사입니다. 이번에는 시험 발표 후에 3년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일이 바빠서 급하게 올리느냐고 이번 영상은 편집이 거의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분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3년차가 타의적으로 되신 분들, 자, 지금쯤이면요 시험 발표의 충격에서 벗어나서 조금씩 정신을 차리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3년차였잖아요. 떨어져 봤습니다. 제가 떨어졌을 때 기분을 생각해 보면요, 뭔가 정말 내가 상상해보지 못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느낌? 이게 그러니까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아마 모르실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공간, 이 내 눈앞에 보여지는 이 장면, 이런 게 정말 현실감이 없었던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길을 걷고 있어도 꿈속에 있는 것 같고, 내가 밥을 먹고 있어도 뭔가 붕 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아마 현실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좀 필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떨어졌다고 힘들어하고 있어 봐야 뭐다? 자기만 손해입니다. 그래서 바로 정신을 차리고 지금 현 상황에서 내가 해 나갈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해 나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지금 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묵묵히 해 나가는 게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요, 공부 루틴을 다시 잡으셔야 됩니다. 작년에 했던 공부 습관 있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부하고, 몇 시에 점심을 먹고, 몇 시까지 공부하고, 뭐 집에 와서 자고, 주말에는 어떻게 쉬고, 자, 이렇게 여러분들 몸을요 다시 공부 루틴 속으로 밀어 넣으셔야 됩니다. 뭐 할 건 많잖아요. 실무 감도 끌어올리셔야 되고, 법규 외운 것도 되살리셔야 되고,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뭐라도 공부를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떨어진 충격, 현실 같지 않은 상황, 그리고 뭐 힘들고 속상해하는 감정에 휩쓸려서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는요, 일단 몸을 공부 루틴으로 다시 밀어 넣으셔야 되는 거. 자, 이게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부족한 점을 메우는 공부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내가 왜 떨어졌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올 한 해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정해야 되겠죠. 요거 정하실 때 여러분 산업인력관리공단 가서 답안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좀 귀찮더라도 이거 봐서 손해보는 일은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가서 보시고, 내가 어디에 어떻게 썼고, 뭐 어디서 점수를 받았고, 어디서 부분 점수를 못 받았는지 요거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제 답안지 쓰신 것과, 그리고 이제 작년에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아쉽게 공부했다고 느낀 점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셔가지고, 내가 작년에는 이런 게 부족했고 올 한 해는 이것들을 메워야 되겠다, 전략을 딱 세우셔야 됩니다. 뭐 과목별로 세우셔야 되겠죠. 뭐 실무는 뭐 어떻게 하고, 이론은 뭐가 부족했으니까 올해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를 세우셔야 되겠죠.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이제 공부 계획 짰던 게 있더라고요. 자, 요런 건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실무는 어떻게 하고, 뭐 이론은 어떻게 하고, 뭐 법규는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실무 같은 경우는 뭐 목적별로 내가 이런 게 좀 부족했다, 유형별 문제 풀이는 좀 이게 부족했고 목적별은 뭐가 부족했다, 이런 식으로 뭐가 부족했는지를 판단하고, 그리고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지금 시기에는 이렇게 공부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론 같은 경우도, 이론은 저는 사실 크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뭐 의랑 체계도 요거 이제 암기하고 교수님 책 읽고 그리고 자주 쓰자, 뭐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뭐 공부를 해나가겠다, 뭐 이렇게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뭐 이제 제가 어떻게 했는지는 이제 그건 개인적인 거니까 중요하진 않고, 이런 식으로 내가 무엇이 부족했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공부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딱 잡으시는 게 좋아요. 자, 이게 되게 당연한 얘기 같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올 한 해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 라고 공부하시잖아요. 사람이 이게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작년이랑 똑같이 공부하고 작년이랑 똑같은 이유로 떨어집니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올 한 해 공부 목표를 세우실 때는요, 작년에 무엇이 부족했고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다르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딱 세우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물론 이제 계획은 계속 바뀝니다. 근데 하지만 뭐다? 전략 없이 공부하면 어떻게 된다? 작년처럼 공부하게 된다. 그럼 또 떨어진다. 아시겠죠? 자,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 요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당장 일단 해야 될 거 이제 그거를 바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초반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멘탈 나가 있는 초반을 낭비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잘 챙겨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이제 공부 계획 세우실 때 이제 3년 차가 됐다 하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1차와 2차를 병행하는 거에 대한 좀 걱정, 뭐 공포감 이런 게 생기실 수 있잖아요.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3년차 때 공부를 하면서 이 합격하신 분들한테 정말 많이 여쭤봤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피드백들을 받았어요. 어떤 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요. 뭐 일설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야 1차 너 또 떨어지면 2차도 못 보고 너 바로 4년차 된다. 그래서 1차 잘 준비해라. 1차 무시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또 어떤 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요. 나는 1차 떨어지면 안 되니까 불안해서 1차를 열심히 준비했더니 2차 공부를 많이 못해서 결국 2차에서 떨어지고 4년차에 붙었어. 라고 하시는 분 얘기도 들었습니다. 1차 열심히 하다 2차 떨어졌다. 둘 다 맞는 얘기죠. 둘 다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보기에는요. 뭐 이런 건 것 같습니다.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타이핑을 쳐보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둘 다 균형감 있게 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1차와 2차를 균형 있게 잘 해나가면서 때때로 1차를 등한시하고 있는 건 아닌지 또 어떨 때는요. 1차를 너무 과투입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항상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해나가야 한다 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너무 추상적인 얘기라서 야 뭐 어쩌라는 거냐 라는 얘기 같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경계를 하지 않으시면은 좀 어느 쪽으로 좀 나도 모르게 치우쳐질 수 있거든요. 그럼 치우쳐지는 순간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 계획 세우실 때 이 얘기를 잘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뭐 좀 너무 지난 얘기긴 하지만 제가 3년차 때 1차 공부 어떻게 했는지도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만약 참고하실 부분 있으면 활용해 주세요. 자, 저는 이 계획을 어떻게 짰냐면요. 7개월 전부터 1차 공부를 시작했어요. 저는 미리 했어요.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9월부터 1차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저는 일단은 9월, 10월을 한 텀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11월, 12월을 또 한 텀으로 봤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월부터 2월까지를 또 한 텀으로 봤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요. 이때는 하루에 2시간 정도 공부하는 강도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11월부터 1월까지는요. 하루에 4시간 정도 하는 강도로 공부를 했고요. 막판에는 하루에 6시간 정도 하는 강도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막판 있죠. 딱 3월 1일에 보는 건 아니니까. 자, 막판 2주는요. 하루 종일. 막판 2주는 1차만. 요 정도 강도로 구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1차를 엄청 일찍 시작하고 최대한 2차를 끝까지 끌고 간다. 이런 전략으로 간 거였어요. 그 다음에 과목별로 공부 계획은 어떻게 짰냐. 자, 보면요. 회계는요. 9월부터 시작해가지고 4회독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회독은 6주쯤 걸린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2회독은 5주, 3회독은 4주, 4회독은 3주 이렇게 걸릴 거라고 제가 추정을 하고서 12월까지 4회독 하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금 일찍 끝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경제 같은 경우는요. 제가 10월부터 조금 늦게 시작했거든요. 10월부터 11월까지 요거는 일단은 1회독을 꼼꼼하게 하고 문제 풀고 뭐 기억 되살리고 그 작업을 한 다음에 1월부터 2월까지 이제 문제를 반복해서 풀면서 이제 3회독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 볼 때까지는 그냥 틀린 것만 반복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암기 과목들 있잖아요. 뭐 민법과 감관법이 있죠. 참고로 저 때는 학원령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암기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딱 기출 분석해서 기출된 부분만 정리하고 외우면 된다 라는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민법은 2달 하면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월, 2월만 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고, 감관법도 마찬가지로 1월, 2월만 하자, 2달만 하자 라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조금 일찍 시작했어요. 한 12월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얘는 대신에 주말만 했어요. 주말만. 한 달은 강의 듣고, 그리고 또 한 달은 기출 분석해서 원페이지 정리, 그리고 나머지 한 달은 암기, 이렇게 하자라고 생각해서 저는 3달 동안 주말에만 해서 끝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막판 2달 있죠. 이제 사실 막판 2달은 이제 민법이랑 감관법에 에너지를 쏟으니 회계랑 경제 같은 경우는 요때 이제 계속 반복하자 이런 전략이었어요. 제가 이제 돌이켜 보니까 막판 2달 동안은 민법이랑 감관법을 중심으로 하면서 이게 이제 달력이라고 하면 주가 있잖아요. 회계 어떤 주는 회계 1회독 하고, 또 어떤 주는 경제 1회독 하고, 또 다음 주는 회계 1회독 하고, 이런 식으로 2달 동안 계속 리마인드를 해주는 작업을 해줬어요. 그래서 경제랑 회계 가져가고 민법이랑 감관법 마지막에 암기 과목 바짝 몰아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막판 2달 또 무엇을 했냐? 모의고사 봤죠. 그래서 모의고사 보기 전에 암기 과목 민법이랑 감관 1회독 전날 벼락치기로 1회독 하고, 모의고사 보는 걸로 요걸로 이제 막판 2달 정리하고 시험 보러 들어갔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하세요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작년에 내가 공부했던 거 딱 떠올리고 내 기준에 맞게 회계는 몇 회독 하겠다, 경제는 몇 회독 하겠다, 뭐 민법이랑 감관은 뭐 내가 어떻게 했었으니까 나는 한 2달만 해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획을 딱 세우시고 그 가이드라인을 딱 잡고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년차는 1차랑 2차를 병행하면서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한데 불안해져요. 회계는 4회독하고 들어가면 돼, 이게 자기 스스로에게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5회독하고 6회독하고 하다 보면은 이제 1차 공부에 빨려 들어가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그런 계획을 1차와 2차를 병행하는 계획을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좀 시기별로, 그리고 어떤 뭐 회독에 걸리는 시기,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 해드려야 되냐? 자, 강의를 다시 들어야 되나요? 이 질문 많이 하시죠? 강의 다시 들어야 되나? 자, 1차 같은 경우는요, 뭐 개인 판단입니다. 개인 판단. 제 생각에는 조금 부족하다, 내가 좀 약했다, 혹은 귀찮다, 혼자 공부하기 귀찮다, 그냥 누가 떠먹여라, 혼자 공부 귀찮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강의 들으시는 거고, 그냥 내가 보기에 그냥 내가 혼자 재작년에 공부했던 거 바탕으로 내가 혼자 문제 반복해서 풀면 될 것 같아 하시면 뭐 안 들어도 되죠. 1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재작년에 한번 합격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1차 강의를 들어야 되겠다 라고 하시면요, 저는 진짜로 랜드익 강의를 추천드립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랜드익 강의가 이게 스텝 1에서 뭘 하냐면은, 다른 강의는 스텝 1에서 이론을 나가잖아요. 근데 랜드익 강의는 기출 10년치를 푸는 강의가 스텝 1이에요. 그래서 기출 10년치를 풀기 위한 이론을 공부하고 기출 10년치를 푸는 강의가 스텝 1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좀 1차 강의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은 랜드 강의를 들으셔서 기출 10년치만 다시 빠르게 리마인드 하시는 걸로 활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과목마다 조금씩 커리큘럼 차이는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한번 상담을 받고 시작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강의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강 기본 강의를 다시 들어야 되나, 요것도 사실은 개인 판단이죠. 자,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이렇게 하셔라 저렇게 하셔라 답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그냥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그 단연차 분들을 봤을 때 사실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뭐냐면 이게 좀 건방진 생각일 수도 있는데, 단연차 분들 아는 거 되게 많으시거든요. 아는 거 많으신데 뭔가
전연차 때 꼭 그 기본 강의를 들을 때 배우지 못했던 어떤 중간에 이렇게 꼬여 있는 부분들, 이런 몇 개 꼬여 있는 부분들 때문에 이분들이 뭔가 그 한 단계 올라서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그냥 혼자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3년차가 되더라도 건방지게 생각하지 말고 기본 강의를 다시 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기본 강의 들으면 한 80%는 다 아는 얘기죠. 지루하잖아요. 이거 뭘 또 듣고 있어.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어떤 한 단계 올라서지 못하는 거는 이 한 10에서 20%의 구멍 났던 부분들 때문에 저는 이 어떤 실력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3년차 때 실 2법을 다 들었어요. 다 다시 들었어요. 뭐 법규는 원래 못했으니까 어차피 들었어야 됐고, 이론은 이제 제가 중간에 강사님 갈아타면서 이 강사님 좋다라고 생각했던 그 강사님 강의를 처음부터 커리큘럼 다 다시 들었고, 실무는 제가 되게 잘했는데도 그냥 들었어요. 겸손한 마음에 그냥 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게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진짜 제 생각 같아요. 뭐 이게 얼마나 그렇게 도움이 됐냐 하면은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다시 들었습니다. 그래서 2차 강의를 다시 들어야 될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제 생각도 한번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이 정도면은 급한 얘기들은 제가 많이 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제 떨어진 지금 여러분들 마음이 되게 편치 않고 힘드실 거라는 거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떨어져 봤잖아요. 제가 떨어져 봤잖아. 자,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왜 괜찮냐? 제가 해보니까 할만합니다. 이 2년차에 떨어진 거를 괜찮게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는 여러분들이 3년에 붙느냐 안 붙느냐에 따라 달려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어쨌든 올 한 해 다시 열심히 해서 3년차에 붙잖아요. 그러면 2년차에 조금 뭐 삐끗해서 떨어질 수도 있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떨어진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괜찮아지게 만드시는 데만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회사 가서 일하시는 거 있잖아요. 시험 빨리 붙은 순위랑 별개예요. 정말입니다. 저희 법인의 형 있죠. 5년차. 야, 진짜 공부 안 했어. 보고 있진 않겠죠. 공부 안 했어요. 근데 법인에서 일 잘하는 건 공부 순위 아니기 때문에 이 형이 동기들 중에서는 정말 유명하게 일 잘하고 정말 잘 나가고 있어요. 아시겠죠? 오히려 공부만 하고 이제 뭐 대인관계가 좀 안 좋다거나 이러시는 분들은 일하실 때 되게 고전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험에서 떨어졌다라는 게 여러분의 개인의 능력치를 평가하는 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능력치는 회사에서 훨씬 더 일을 잘하실 수 있는 분인데 시험을 조금 못 보신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개개인의 자존감이나 쓸데없이 이걸 확장해서 해석하시지 마시고 너무 의기소침해하지 마시고 올해 열심히 하셔서 시험에 붙는 것만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슬퍼하고 앉아 있어 봐야 자기만 손해입니다. 자, 뒤는 돌아보지 마시고 지금 앞에 딱 놓여있는 문제 해결하실 수 있도록 굳은 마음가짐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